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23번째 페이지. 대형 유튜브 채널의 낙수 효과, 아니 낙준 효과의 위력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닥터 프렌즈 이낙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또 뵙습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이게 좀 비공식적인 통계이긴 한데 좀 과학적이지 않고 선생님이 출연만 했다면 구독자가 뭐 수천 명씩 늘고 있다 지금 잡지사에. 그런 통계가 있군요. 한간에서 설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도 그렇게 늘지가 않는데. 이게 진짜 낙수 효과죠. 그렇죠. 예. 그래 저희가 이렇게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드리고 예. 축복드립니다 정말. 자, 잡다한 의학사전 오늘은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간 질병의 역사, 그중에서도 두 가지 질병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질병은 이걸로 사람이 죽기까지 했나 싶은 질병입니다. 치질. 치질로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옛날에는? 치질로 사실은 자연건과를 두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죽음까지 이어지진 않겠지만 네. 치질이 생기면 변을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변을 볼 때마다 피가 납니다. 예. 그러면 우리야 뭐 잘 먹고 21세기 현대인이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못 먹는데 피가 나. 네. 변 볼 때마다 아파요. 그럼 건강이 악화되겠죠? 예. 그럼 기대 수명이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활동도 힘들고.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수술 중에 하나가 치질 수술이라고 하던데요. 예, 이게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수술 건수로 쫙 놓으면은 1위가 백내장이고 2위가 치질이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종류의 질환이라고 봐도 숙명인가요? 정도입니다. 네, 그렇죠. 백내장은 사실 뭐 80세 정도 되면은 그냥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옛날에는 실명을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수술해서 그걸 개선을 하는 거고 치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이제 서서 다니니까 직립보행을 하고 네. 변을 볼 때 그래서 항문의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발로 걷는 짐승은 앓지 않는 병인데 치질이 그 사족보행 동물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만 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예. 주손의 자유를 얻는 대신 항문의 고통을 대가를 치렀네요. 예, 큰 대가입니다, 정말. 상당히 큰 대가죠. 좀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도 뭐 돈업방석을 이용하시거나 좀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지. 이게 치질을 줄여주는 방편 중에 하나가 항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거든요. 저는 보통 샤워하기 전에 볼일을 봅니다. 샤워하기 전에 네, 일부러.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딱한 휴지 같은 걸로 닦지 않고 네. 수순을 그쵸. 최대한 좀 소프트하게 해서 닦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았는데. 예. 저는 뭐 전혀 안전지대에 있다고. 그러시군요. 여담인데 예. 인도가 치질 유병률이 되게 낮아요. 인도가요? 인도 휴지를 안 닦고 물로 닦잖아요. 손으로 닦잖아요. 손으로 사실. 뭐 그러니까 물로 해서 손으로 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확실히 떨어집니다. 유병률이. 휴지보다는 물이 확실히 낫군요. 그렇죠. 여의치 않으면 뭐 요새는 그 어떤 티슈 비데 같은 거 있잖아요. 티슈 비데. 그런 게 훨씬 낫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네. 저도 지금 뭐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일단 휴지로는 휴지밖에 없네. 정말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그럼 보기 싫은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성경에도 뭐 치질 관련 얘기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성경에 사실 의외로 저주하는 문구가 나와요. 저 옛날에 그 탈모의 역사할 때도 엘리사 선지 맞아요. 그분 이제 참지 못하고 곰을 불러서 놀렸던 사람들을 이제 몰살하기도 하는데 치질도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치질로 저주를 해요. 블레셋이 이제 성계를 빼앗았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독종이 너희를 칠 거다. 라고 하는데 이 독종이 사실은 조금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치질로 보는 사람도 있고 흑사병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후에 블레셋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바치거든요. 이제 쥐가 퍼뜨리는 병이니까 흑사병이. 근데 이제 또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치질이 굉장히 아픈 병이었고 히브리어로 오펠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요 원어를 보면 오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치질이나 흑사병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것도 몰랐네.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에는 치질을 유래로 한 사자성어가 있다던데요. 그렇죠. 사실 뭐 동서양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양인이라고 안 아픈 게 아니니까. 그건 가장 평등한 질병이죠. 그렇죠. 이건 뭐 항문 안 달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제자백가 시절, 그러니까 이제 고대 중국이죠, 사실. 고대 중국에 진나라 왕이 자기의 종기를 터트려 주면은
술에 한 대 상을 주고 근데 치즈를 핥아주면은 술에 5대를 선물로 주겠다. 치즈를 핥아준다고요? 핥아주면은 이렇게 혀가 원래 이게 좌욕이 효과가 있잖아요. 예. 따뜻한 물로 하면은 예. 근데 이제 혀는 사실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하니까 그걸 하면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한자성어로 지치듣거라는 한자성어가 나와서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새 막 너 그만 좀 핥아라 이런 말을 요새 하잖아요. 약간 그 저기 아첨하는 사람한테. 예, 근데 그렇죠. 이게 예. 유래가 1000년도 넘는 유래가 진짜 핥은 건가요? 진짜로 있었던 거죠. 없는 말은 아니었다. 핥으면 술에 몇 대라고요? 5대. 5대. 어마어마한 거죠. 한 번 핥으면 이제 팔자를 바꿀 수도 있는. 한편으로는 당시에 그 정도로 수레가 귀한 물건이었구나. 그럼요. 그리고 그 정도로 치질이 아프다. 그렇죠. 예, 이런 두 가지를 다 알 수가 있죠. 함무라비 법전에도 심지어 치질 관련 기록이 있다고요, 선생님. 예. 이게 왜냐면 너무 아픈 질환이기 때문에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아파. 이제 변을 볼 때마다 아파. 그렇죠. 항문이 아픈 게 명확하잖아요. 네네. 그런 질환들은 치료가 되게 빨리빨리 시도가 됐는데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이제 치질의 증상에 대해서 정리한 게 나와요. 뭐 치료를 어떻게 한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고. 근데 이제 대신에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한 16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600년, 3,500년 전, 네. 에베르스 파피루스라고 해서 약간 이집트의 의학서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뭐 40여 가지의 질환이 나오거든요. 예. 그 중에 당당히 치질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네. 뭐 아카시아 잎을 갈아서 끓이고 아마포라고 해서 이제 미라 만들 때 하는 그 아마포 조각이랑 해서 항문에 넣거나 네. 갖다 대면 좋다. 약간 뭐 좌욕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카시아 잎을 쓰기도 했고. 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치질에 대해서 남긴 기록이 있다던데 궁금한데요. 그렇죠. 우리 히포크라테스님이 사실 의학에 대해서 되게 공이 많아요. 그렇겠죠. 여러 가지 기록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예. 그 중에는 진짜 지금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한 것도 있고 한데 너무 사체액설에 이렇게 집착을 하시긴 했어요. 그게 뭐죠? 사체액설.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체액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냥 상상으로 한 거예요. 흑담즙이니 뭐 이런 거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많아서 병이 생기거나 적어서 생긴다라고 믿었는데 근데 치질도 아마 담즙이나 가래, 그러니까 점액이 많아서 생기는 것 같다. 그거를 제거하면 될 것 같다. 이 엉터리인 거죠 지금? 완전 엉터리죠. 예. 이제 구토 치료를 시켰는데 처음에 이 독을 먹으면 보통 구토를 하거든요. 구토. 예. 네, 그래서 독을 먹여요. 예. 구토를 합니다. 근데 구토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줌 빠지죠. 그러면 항문에도 힘이 들어가거든요. 고가압이 생기고 그러면 치질이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이걸로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독 중에 좀 심한 걸 하면 혈변도 보거든요. 예. 피똥을 쌓는 건데 네. 당연히 더 안 좋겠죠. 네. 그냥 설사만 봐도 사실 치질은 안 좋아져요. 왜냐면 설사가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상처 나 있는데 이게 쓸고 지나가면 되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역시 피가 많은 것 같다. 사열 치료로 넘어갔는데. 피 뽑는 거. 그렇죠. 피를 우리는 되게 우아하게 주사로 뽑지만 예. 그때는 그냥 이런데 정맥을 드러내놓고 거기를 칼로 뱉거든요. 피가 이제 빼는 거죠. 그러다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많이 죽죠. 실제로 이제 또 치질은 보고 있으면은 거기가 이제 정맥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걸 째볼까라는 생각도 그 아래쪽을 째볼까? 그쵸, 직접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쇠약해져 있는 몸인데 생존하기 어렵다. 정말 떠올릴 수 있는 거의 뭐 최악의 고통이 아닌가. 그렇죠, 사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의학의 아버님께서 어떤 도구를 또 발명하신다. 그렇죠. 이 사람의 공과가 확실합니다. 이건 사실 과잖아요. 또 신기한 거 하나 만들어요. 이건 공인가요? 이건 공입니다. 예. 인류 최초로 직장경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생겨서 오리주댕이처럼 생겨가지고 그걸 항문 안에 넣고 땡기면 확 벌어져가지고 안을 볼 수 있는. 이게 사실 지금도 비슷한 도구가 쓰이긴 해요. 그래요? 물론 이제 항문에 대고 쓰지는 않지만 다른 데 쓰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지금은 광원이 되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횃불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좁고 깊은 곳을 억지로 벌려놓고 하면 이거 뭐 빛이 없구나. 안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되면은 되게 아플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거의 뭐 관찰을 거의 못했고 그냥 안에 이렇게 벌려놓고 안에 들어간 치액들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빼는 정도의
용도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치액을 빼서 떼나요? 이제 그거를 떼려고 시도를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불로 태우거나 했으니까. 그 히포크라테스가 명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약이 안 들으면 철을 써보고 철이 안 들으면 불을 써보자. 그 순서대로 간 거예요. 이렇게 약을 써봤다가 안 돼서 칼로 째서 사혈을 해보고 안 되네. 그럼 불로 태워보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인류의 오랜 난제였다 싶은데요. 그렇죠. 자, 이 무렵에 고대 로마 시대의 의사이자 해부학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등장했던 그 갈레노스가 새로운 치료법을 고안했다면서요. 이 의학의 역사에 보면은 맨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공과 가가 있습니다. 갈렌도 공과 가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사혈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칼로 째니까 너무 좀 이게 위험하고 사람이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피를 빼고 싶긴데 칼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당시에 이제 거머리라는 그걸 알아냈거든요. 거머리가 이제 되면 피를 빨아먹잖아요. 근데 얘는 안 아프거든요. 얘가 이제 마취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피가 굳지 않게 헤파린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얘가 분비하기 때문에 정말 피를 잘 빱니다. 허준 같은 데 봐도 막 거머리 있어. 그렇죠. 거머리 치료. 다 생각이 비슷해요. 피를 빼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나쁜 피를. 요만한 거머리가 피를 빼면 이렇게 불어날 정도로 한 마리가 잘 빼니까 개를 치질에다 이렇게 갖다 대본 거죠. 사실 거머리도 달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얘도 뭐 얘네도 고생이 많네요. 그렇죠. 다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학문에서 피를 빼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마운 녀석들이네. 그렇죠. 하지만 뭐 결국에는 어쨌든 좀 나아진 방법이긴 하네요. 그렇죠. 칼로 하는 것보단 나아졌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게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치액을 묶어봅니다. 실로? 네, 실로 묶어보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은 안에 있는 피가 굳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르니까 좀 나은데 이렇게 된 거죠. 조금씩 그래도 나아진다. 조금씩 나아집니다. 역시. 그리고 이제 전에 이낙준 쌤이 막 타임슬립을 한 것 같다.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인도의 명의 수슈루타. 이분도 이제 치질 치료법을 하나 냈다고. 이분은 뭐 안 낸 게 없는데 로마에는 이제 묶어서 자르지만 뭐 닦지도 않고 위생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감염으로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거기가. 그렇겠네. 사실 대변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거기 균이 우리 대변을 보면 이게 다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고 우리 대장균도 엄청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서 많이 죽었을 텐데 이 양반은 이제 위생을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닦고 시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개념이 다른 진짜 거죠. 다르다.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지금까지 내려와서 인도 분들이 그렇게 휴지 같은 걸로 안 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닦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에 다른 지방에서 행해지던 치실 뭐 시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망률이 더 낮았죠. 수치루타가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분이네. 뭐 여러 부분에서 대단합니다, 진짜. 뭐 이후로도 시간이 많이 흐르지만 뭐 이렇다 할 치료법이 도통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이게 환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치질에 더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지금처럼 좌식 생활을 하진 않지만 우리처럼 오래 앉아있진 않겠지만 먹는 음식이 거치니까 변비가 아무래도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쌀만 해도 안에 막 흙 같은 게 들어가 있고 하니까 얼마나 변 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쵸. 상처도 많이 나고 또 휴지 같은 게 없으니까 뭐 잎사귀 같은 걸로 닦아야 되는데 상처도 나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많았을 거거든요. 왕도 걸리고 왕은 더 걸리죠. 더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더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이 걸리는데 이게 부위가 부위다 보니까 치료가 좀 같은 의사가 보기에도 학문 주로 봐? 약간 이런 느낌이고 깊이 또 환자 입장에서도 남한테 내 학문을 보여줘 좀 꺼리고 또 그런 이유로 이게 계속해서 병 자체는 중요한데 이게 조금 외면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점점 내려옵니다. 그리고 외과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당시 서양에서는 외과는 의사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실제로 13세기경에서는 외과가 퇴출이 돼요. 의과대학에서. 외과는 이제 의사 아니야. 우리 내과만 의사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점점점 외면을 당하니까 치료법이 나오질 못하는 거죠. 근데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발의 역사편 우리 할 때 그때는 이제 이발사들이 외과 수술을 겸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치질 수술도 관여를 했나요? 많이 했죠. 이분들 이게 원래도 짬짬이 하다가 예, 이제 예. 13세기경에 공식적으로 외과가 퇴출이 당하면서 네. 이제는 이발사들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칼을 대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전문 외과 의사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발사인 거죠. 야. 이게 계속 이어져서 영국에서는 아직도 외과 의사는 닥터가 아니고 미스터라고 부릅니다. 미스터. 물론 대놓고 미스터 이러면 좀 싫어하겠지만 네. 관습이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이발사였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관습이. 옛날에는 의과대학에 없었으니까 아. 너네는 원래 미스터였잖아라고 해서 그 미스터가 남아 있습니다. 옛날 이발소 가면 이제 머리끝부터 이제 발끝까지 그냥 뭐 발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칼로 할 수 있는 건 그냥 뭐. 그랬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왕이 치질에 더 많이 걸렸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치질 환자였다고요. 예, 루이 14세는 사진은 되게 멋있어요. 초상화를 보면은 사람 풍채도 좋고, 풍채 좋지. 덩치도 좋고 좋습니다. 네. 이 양반이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뭐 천연두, 선홍열, 홍열 다 앓았고, 그다음에 뭐 곰보, 그때는 이제 곰보였고, 충치 있고, 탈모도 심하고, 당뇨도 있고. 근데 치질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단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예. 근데 그 당시 프랑스가 또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고 최강대국이다 보니까 네. 그 선진물물이 많이 넘어오는데 신데르게에는 이제 설탕들이 쫙쫙 넘어오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설탕이면 얼마나 먹을 수 있냐, 내가 이걸 얼마나 음식을 대접할 수 있냐가 이제 부와 권력의 척도인데 태양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탕을 그냥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생겼지, 이는 썩지. 그렇네. 그러니까 뭐 변도 이게 뭐 사실 당은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변비를 계속 일으키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변이가 한번 오면은 그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잖아요. 네. 뭐 회의 주재하고 있다가 신호가 오면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가 그 당시 중심 국가고 막 외교관도 많이 올 텐데 외국 사신 왔는데 잠깐만 이럴 수는 없으니까 태양왕인데 의자에 구멍을 뚫고 그 밑에다가 바구니를 갖다 놓은 다음에 얘기하다가 잠깐만 해가지고 이제 변을 봐. 그러면 이제 바구니 치우고 새 바구니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왕좌의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뚫고 이제 변을 보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변이 막 어지간히 뻔뻔한 사람 아니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나오려다가도 나오려도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변비도 있고 그래서 치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떻게든 고쳐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가 수소문을 해서 유럽 전역에 내 치질을 고쳐줄 사람을 수배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발사입니다. 샤를 프랑스와 펠릭스라고 하는 이발사를 만나게 된다고요. 펠릭스. 이분은 이제 나중에 붙은 거예요. 그 샤를 같은 거는 그냥 펠릭스입니다. 원래 귀족이 아니고 이발사 펠릭스. 그냥 평민이에요. 네네. 근데 태양왕한테 불려갔잖아요. 치질 고치래.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까지도 치질은 사실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병인데 게다가 이게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전에 있던 의학이 오히려 퇴보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갈렌까지도 갈 게 없고 그 전에 하던 치료나 하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어명이고 치료하면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일생일대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전권을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한번 해보고 제일 좋은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좋으니까 저보다 나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4세가 믿음이 가고 그래 그럼 태양의 명으로 너한테 전권을 주겠다. 이 전권에는 생사 여탈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가 이 치료를 연습하는 와중에 사람이 죽어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겠다. 나의 치질 치료를 위해서 그냥 뭐 백성들 아무나 데려다가 시민 몇 명 죽는 거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됩니다. 펠릭스가. 그럼 진짜로 뭐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나요? 뭐 한 75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이 옛날 치료부터 다 해봐요. 거머리 해보고 죽어. 칼로 째봐. 죽어.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제일 유행하던 거는 불로 태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고대 로마 시절보다는 화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본격적인 철제 시대니까. 특히 뭐 독일 같은 데는 이 풀무 같은 게 되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걸로 하면 막 1000도 이상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걸로 해볼까 했는데 항문이 없어지고 불로 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찾다가 갈레노스가 했던
그 나온 치액을 실로 묶고 묶어서 그걸 자르는 방법을 해봤더니 네. 이게 제일 나은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봤더니 네. 환자가 이제 좀 안 죽어. 예, 이제 폐하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75명 죽였더니 찾았습니다. 그래도 얼마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특하다. 해봐라. 예. 근데 사실 루이 14세가 인자강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인자강. 인간 자체가 강합니다. 괜히 태양왕이 아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병도 있었고 관리도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꽤 오래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해도 약한 사람은 죽었을 텐데 이 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펠릭스를 귀족으로 바로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왕립 아카데미에 이제 외과를 다시 만들고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의과대에 가면은 펠릭스의 초상화가 정면에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람이 워낙 외과의 아버지죠, 사실. 소외받던 외과가 네, 다시 살아난 거니까. 치질 치료 덕분에. 그쵸. 대단하네. 죽어나간 사람한테는 안 된 일이지만 그래도 뭐 의학사에 큰 공을 큰 영웅인 거죠. 지금 원고에 너무 상스러운 표현을 지금 작가가 적어놔서 그런가요? 제가 뭐라고 했죠? 똥꼬가 다를 때까지 실험을 했네요라고 써 있는데. 그러네요. 저는 이런 말은 안 쓰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상스럽네요. 이분이 전신 마취하고 아마도의 동일 인물로 치닫됩니다. 프랑스 사람 얘기 나온 김에 나폴레옹도 치질로 고생을 했다면서요? 예. 이분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했지만 치질은 불가능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예.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전투, 워털루 전투를 앞에 두고 이제 말을 타고 이제 하루 종일 시찰을 해요. 너네 내가 신호하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하고 돌아왔는데 가뜩이나 치질 있는 사람이 말 타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때 이제 마땅한 진통제도 없으니까 술을 진탕 먹고 잠에 들었어요. 원래 쇼트 슬리퍼잖아요, 대표적인. 그날따라 늦잠을 잡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병사들이 이거 전투 지게 생겼다고 나폴레옹을 깨워요. 네. 깨웠는데 엉덩이가 아파 아직도.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말을 탔더니 더 아파. 네. 그때 판단력이 흐려져서 아마 워털루에서 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워털루 전투의 승패가 이제 바뀌었을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제 말이기 때문에 정설로 받아들이는 건 좀 곤란하고 좀 재밌자고 일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의 치질 수술이 개발된 건 언제쯤? 이거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일입니다. 근데 컨셉 자체는 사실은 펠릭스가 만든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잡아서 뗀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경한 치질 수술 같은 경우에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동그랗고 툭 누르면 그냥 얘가 알아서 치액 쫙 잘라서 탁 묶어서 나와. 그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더 세심하게 하는 게 훨씬 좋겠지만 이런 것도 나올 정도로 치질은 환자가 많으니까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죠,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더라도 치질 절대 부끄러운 질병도 아니고 놀림거리도 아니니까.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놀리잖아요. 네. 3분의 1의 확률로 그 사람도 치질이 있어요. 한국인 3분의 1은 치질 보통 환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누가 놀린다 그러면 너 한번 봐봐. 이렇게 한번 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2가지 질병을 지금 소개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 치질 얘기만으로 한 편 분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쪼개기 편성을 급하게 들어가도 될지. 그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닥터 프렌즈 이낙준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